자, 인스타그램에서 우리가 게시글을 올릴 때는 밑에 있는 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게시글을 올릴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시글을 피드라고 부르고요. 스토리라는 거는 이렇게 홈 탭에 보면은 친구들이 올린 이건 다른 반에서 올린 거구나.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팔로워들이 올린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피드라든지 스토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 라는 걸 저번에 설명을 했었고요. 피드의 경우는 플러스를 눌러서 여기서 이제 내가 게시물을 올리겠다. 그럼 이렇게 게시물을 선택해서 고르시면 피드를 올릴 수가 있던 거였죠. 그럼 내가 올리고자 하는 피드를 선택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걸 골랐다. 이걸로 할까요? 자, 이렇게 골랐다 라고 했을 때 이 피드를 올릴 거면은 다음, 그리고 여기서 필터 색깔, 내가 마음에 드는 색상 필터 색깔을 골라주시는 거고요. 만약에 사진이 어둡게 나왔을 때는 밑에 있는 수정을 눌러서 밝기나 대비를 조절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완료 누르고 위쪽에 다음 눌러서 여기다 이제 문구를 적고 뭐 해당 위치가 있으면 위치 추가하고 공유하는 게 피드를 올리는 방법이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적는데, 글을 적을 때 너무 글만 적으면 되게 딱딱해 보이기 때문에 요런 인용구라기보다 이모지를 활용해서 좀 꾸며주시기로 했었죠. 그래서 마음에 드는 이모지를 골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됐었고, 그리고 적을 때 캡션에서는 해시태그도 같이 적어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뭐 대략 제가 이렇게 적었고, 이거를 올릴 거면은 위에 있는 확인 누르시면 게시글이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자, 이제 공유까지 누르면 이게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라가지겠죠. 이렇게 올리는 게 우리 간단히 말하면 피드 올리기. 그리고 그 다음에 배웠던 게 스토리였어요. 스토리는 여기 플러스 눌러서 여기 스토리라는 부분을 누른 후에 여기서 바로 촬영도 가능했지만, 촬영할 게 아니라 내가 이전에 찍어 놓은 앨범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가져올 거라면 선택을 해서 가져올 수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찍어놨던 이런 사진을 가져오겠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사진의 크기는 두 손가락으로 적당하게 늘려서 맞춰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글씨를 적을 땐 요 AA 또는 화면을 터치하면 글씨를 적을 수 있게 나오는 거였고, 그리고 옆에 있는 요 얼굴 모양은 스티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만약에 우리 유튜브에 나오는 내용인데 일부만 짤막하게 찍어서 올린 거다 라고 한다면 그거를 우리가 링크로 연결을 해줄 수가 있었어요.
이 링크에서 URL은 우리 유튜브에 만약에 어떤 컨텐츠로 연결할 거면 유튜브 스튜디오로 봐도 되고 유튜브에도 요즘은 보이는 것 같긴 해서 여기서 내가 만약 연결하고 싶은 거, 지금 물론 저는 아까 전에 그 스토리에 올린 사진과 연결되어 있는 포스팅은 없어서 아무거나 하나 골라볼게요. 만약에 이게 관련된 포스팅이다, 관련된 그 내 동영상의 컨텐츠다, 그러면 여기 점점점을 눌러서 동영상 공유를 하시면 링크를 복사할 수가 있죠. 그리고 URL에 아까처럼 꾹 눌러서 붙여넣기. 그리고 여기다가 뭐 그냥 영상 보기 해놓을까요? 뭐라고 내가 멘트를 적을지는 생각해 보시면 될 거니까. 만약에 여행 영상이다 하면은 뭐 아까 캐리어 그림도 괜찮았을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적어서 완료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짤막하게 이런 링크가 나올 테니까 내가 원하는 데다가 이런 모양을 넣거나 터치해서 모양을 꾸며 주실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내 스토리에 올리겠다 하면 밑에 내 스토리를 눌러서 올리시면은 이게 스토리를 우리가 올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피드 올리는 방법과 스토리 올리는 방법 한 번씩 소개를 드려 보았고요. 질문 있으시면 잠깐 질문 받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로 바로 넘어갈게요. 아까 거기 유튜브랑 링크 연결하는 거 다시 한 번만 좀. 자, 이제 스토리 게시물로 하이라이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올렸던 스토리들은 지금은 바로 요 위에서 볼 수는 있긴 한데요. 원래는 이제 여기 석삼자 요 메뉴 눌러서 보관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게시물에 내 프로필에 보면은 하이라이트를 넣을 부분에 이렇게 신규라고 떠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제일 편하게는 이 부분 눌러서 만들어도 돼요. 자, 신규를 한번 제가 눌러 볼게요. 그러면 내가 이 계정에서 올렸던 여러 가지 하이라이트들이 보이고, 거기서 선택을 해서 내가 스토리에 올릴 걸 골라요. 그리고 다음을 누르면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다가 이제 내가 하이라이트의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일상이라고 해서 완료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라이트는 우리가 올렸던 스토리의 내용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에게 계속 보였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빼서 보관을 해 놓는 걸 하이라이트라고 해요. 뭐 쇼핑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다른 데서 올린 건 어떻게 올렸나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여기 핑크무라 같은 경우는 이달의 후기, 이달의 신상, 세일, 후기 이벤트, 사은품 이렇게 정리를 해놨죠. 그래서 여기 이달의 후기를 누르면 이렇게 사람들이 후기 올린 그 후기들을 캡처를 해서 일일이 올려놨어요. 이게 뭐 맨날 어쨌든 후기가 쌓이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뭐 쇼핑몰을 하다 보면 후기가 쌓이잖아요. 그걸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스토리로 넣어서 하이라이트에 넣어 놓은 거죠. 그쵸? 그러면 이거 보이고 그 다음 거 보이고 그 다음 거 보이고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하이라이트. 만약에 이달의 신상 같은 경우도 이달의 신상을 항상 이렇게 스토리로 하나씩 올린 거예요. 그리고 모어 아이템 누르면 링크로 넘어가게 이렇게 연결을 했기 때문에 그 상품이 마음에 들면은 이렇게 눌러서 해당 링크로 넘어가게 해준 거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스토리를
한 번에 다 올린 건 아니고 올릴 때마다 이렇게 하이라이트 안에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바로 이 부분의 스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스토리는 일반적으로는 내 팔로워들에게는 24시간만 보이고 사라지는 게 스토리예요. 어떻게 보일 거냐면 요 위쪽에 이런 식으로 떠 있는 형태로 보이고 사라지게 돼요. 이때 제 계정으로 알려드렸었구나. 어쨌든 그러면은 여기서 스토리를 올리셨다라고 한다면 여기 위치 쪽에 어딘가에 그 계정에 그 올리신 게 뜨게 되겠죠. 다른 분 거 한번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 위쪽에 뜨게 되는 게 간단히 말하면 일반적으로 스토리인데, 스토리는 24시간 동안만 보여지고 상대방의, 그러니까 팔로워들의 이 뉴스피드 상단에서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매번 내 로고, 내 어떤 업체가 그래도 마케팅이 제대로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매일마다 뭐 간단한 내용들이라도 스토리를 올리시는 걸 저는 좀 추천을 드려요. 물론 여기 같은 경우들도 다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이분은 사실 인플루언서인데 이분 같은 경우도 그냥 일상의 이런 내용들 있죠. 뭐 어떤 뭐 굉장히 잘 찍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의 내용들도 이렇게 꾸준하게 올리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올릴 때 좋은 점은 뭐냐면 우리 프로필 사진이 계속해서 위쪽에 이렇게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자신을 홍보하셔야 되는 분이다 보니까 이 얼굴이 계속해서 아무래도 저한테 보이게 되면서 좀 인지가 되겠죠. 그런 용도로 보시면 돼요. 여기 왠지 타리도 올라와 있는 것 같네요. 타리도 한번 눌러서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발바닥이 보이고 유튜브로 넘어가서 링크 방문하면 이렇게 링크로도 넘어가지게 되는 거 보이죠? 요런 게 간단히 말하면 스토리예요. 그래서 스토리는 어찌됐건 간에 피드도 물론 피드지만 좀 꾸준하게 올리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그래야 아무래도 계속해서 내 로고가 상대방한테 보이게 되니까요. 프로필이나 로고가. 그리고 그 중에서 분명히 내가 이제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보였으면 하는 그런 스토리들이 있다면 그런 거를 아까 얘기 드린 대로 하이라이트로 만들어서 저장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업체인데 여기는 지금 하이라이트를 쓰고 있진 않네요. 여기는 여기 쓰고 있네요. 리뷰라든지 올리브영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해 놨죠. 약간 뭐 순한 어떤 화장품 그런 느낌으로 하느라고 색깔을 톤앤매너를 맞춰서 올리고 있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약간 브랜딩 채널들은요, 그래서 색깔의 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맞춰서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얘네가 대표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색깔이 이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 업체로 들어와서 보니까 색깔이 총천연색이 아니라 약간은 그 색깔의 사진들을 많이 올렸죠. 이런 식으로 약간 톤앤매너를 맞춰주시면 사진이 너무 튀어 보이질 않아서 그런 점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브랜드의 어떤 상품들을 볼 때 좀 더 깔끔하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하이라이트 얘기하면서 좀 더 말씀드렸었고, 하이라이트에 우리가 만들어서 집어넣었을 때 기본적으로 커버 사진은 그냥 스토리에 있는 첫 번째 아마 고른 거라든지 제일 처음에 찍은 스토리의 사진이 보일 거예요. 근데 이렇게 놓으면 되게 배기 싫기 때문에 좀 추천을 드리자면 우리 미리 캔버스나 캔바 같은 데서 1대1로 좀 사이즈에 맞게 만들어서 집어넣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따라 하신다기보다도 알아서 해보시면 좀 괜찮으신 부분이라 한번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제가 미리 캔버스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는 뭐 따라서 안 하셔도 되기는 해요.
미리 캔버스에서 디자인을 만들 때 사이즈는 어차피 정원으로 잘리니까 그냥 1:1 사이즈에 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배경은 내가 원하는 색깔. 이번에는 파랑으로 가볼까요? 초록? 자, 어쨌든 이렇게 색깔 고르시고 좀 더 세부적으로 색깔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요소에 디자인을 예를 들어서 뭐 캐릭터 정도로 할까요? 그러면 여러가지 이런 캐릭터들이 보일 거고, 여기서 마음에 드는 캐릭터를 저는 좀 골라볼게요. 물론 캐릭터를 넣어도 되고, 아니면 저번에 이제 플렉티콘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요소 가져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넣어도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요렇게 해서 넣고, 저는 여기다가 이제 그에 이제 맞게 뭐 후기라든지 뭐 이런 거 좀 적어 놓고 싶거든요. 그럼 텍스트를 추가해서 여기다가 사용 후기라든지, 보기 좋게 일단 색깔은 똑같이 초록색 톤으로 해놓을게요. 그리고 요거랑 또 비슷하게 만들 거니까 페이지 복제. 그럼 요거는 사용후기 말고 예를 들어 제품 뭐 신제품, 예를 들어 또 하나 만들어서 여기는 뭐 이벤트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하죠. 물론 더 정확하게 보려면 얘가 좀 잘릴 수도 있고 하니까 저는 원을 좀 넣어서 보면은 좀 더 깔끔하게 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어차피 원형으로 잘리니까. 그럼 도형에서 그냥 저는 원 테두리를 하나 넣어서 이렇게 크기를 맞춰 볼게요. 안에서는 뭐 잘릴 거는 없을 것 같고, 기왕에 넘김에 두께를 좀 얇게 하고, 저는 테두리를 역시 녹색으로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그러고 보니까는 그림이 너무 빵빵하게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요건 나중에 제가 원을 만든 거니까 컨트롤 C에서 뒤에다 붙여넣기 해서 만들게요. 디자인은 원까지 만들었었으면 그냥 복사해서 여기 뭐 캐릭터도 바꿀 거면 바꿔가면서 작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운로드를 한번 만들어서 저장을 해보죠. 일단은 제가 3개의 페이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다운로드가 받아지는 건 zip 파일로 받아질 거예요. 이거를 뭐 하이라이트, 내가 알아보기 쉽게 이름 주시고, 저번에 분명 하이라이트 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하이라이트 해서 압축 풀기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쨌든 버튼 모양들이 만들어졌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 미리 캔버스에서 작업한 거, 또는 뭐 컴퓨터에서 작업한 거를 옮기는 툴을 배웠어요. 샌드 애니어라고 기억나시죠? 그러면 얘네들을, 너무 복잡해 보니까 화면 좀 닫을게요. 샌드 애니어에다가 3개 선택해서 집어넣으면 이 버튼 모양들이 우리가 핸드폰으로 옮길 수가 있죠. 자, 샌드 애니어에 넣고 나서 핸드폰에서는 샌드 애니어를 찾아서 받게 하시면 되니까요.
그러면 수신 완료됐으니까 이제 핸드폰에 아까 전에 이제 버튼 모양들이 다 저장이 돼 있겠죠. 그래서 요거 커버를 바꾸고 싶다면 얘를 선택해서 여기서 더보기 하이라이트 수정 해서 여기 커버 수정 누르고 여기 있는 스토리의 걸 가져올 게 아니니까 옆에 앨범 눌러서 예를 들어 신제품이면 신제품 이렇게 가져다가 넣으시고 완료하시면 됩니다. 커버 이름을 일상이 아니라 신제품으로 일단 바꿔놓는 게 좋겠네요. 자, 그러고 완료하면은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예쁘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만드시는 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냥 이미지가 그냥 들어가 있는 것도 좋지만 너무 다양하게 모양이 보이면 이쁘지 않다 하면은 이렇게 그냥 제작해서 넣으면은 좀 더 이뻐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하이라이트까지 해서 소개를 했고요. 이번에는 쇼폰 컨텐츠인 릴스를 제작해보는 부분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릴스도 만드실 때는 밑에 있는 플러스를 눌러서 만들어요. 그리고 릴스를 처음에 보면은 이렇게 화면이 뜰 수도 있고 이렇게 화면이 뜰 수도 있거든요. 릴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찍어서 바로 릴스를 올릴 수가 있고 아니면 갤러리에 있는 만들어 놓은 영상을 선택해서 릴스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찍어서 올리는 이 화면에서는 설명을 드리자면 이 밑에 있는 요게 바로 촬영 버튼이에요. 그리고 요 옆에 있는 요런 모양들은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런 것들이 뭐냐면 만약 얼굴이 보이면 얼굴에 눈, 코, 입에 이런 걸 달아주는 거 그런 효과가 되겠고 그 외에도 효과들이 정말 많아요. 예, 필터만 들어간 효과도 있고 이렇게 네컷으로 보이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효과를 적용해서 바로 찍을 때 요 밑에서 효과를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거는 요거는 뭐냐면 음악. 릴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음악을 골라서 영상에다가 음악을 넣거나 사진에다 음악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촬영할 때 음악이 같이 나오게 하겠다면 이렇게 눌러서 내가 원하는 음악을 검색해서 찾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추천 음악 중에서 마음에 드는 음악을 선택해서 고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고르게 되면 그 음악을 들어볼 수가 있고 마음에 들면 완료해서 고르면 이렇게 음악이 선택되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쓰레기통.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원이 3개가 겹쳐있는 이 모양은 뭐냐면 요거는 필터예요. 그래서 아까 효과 필터 이런 것들이 이 부분에서 해당이 됩니다. 뭐 되게 다양한 효과들이 있어서 적용해 보셔도 좋은데 만약 이거는 이제 얼굴 부분을 하얗게 하는 효과인 것 같아요. 그죠? 아마 제가 화면을 만약 돌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눈, 코, 입이 가려져서 나오니까 네, 재밌는 그런 효과죠? 일단 가려져 있는 거라 얼른 골라봤어요. 자, 어쨌든 여기는 효과. 필터 효과. 자, 여기 세 번째 있는 얘는 뭘까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린 스크린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얼굴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배경밖에 안 보이죠? 제가 잠시 또 화면을 전환해 볼게요. 민망하지만 이렇게 화면을 전환해서 보면은 제 얼굴이 보이고 저의 뒷 배경이 보이는 거 대신에 이렇게 배경이 다른 배경이 보여요. 그럼 배경 변경을 해서 내가 원하는 다른 배경을 고를 수도 있고요. 또는 갤러리에서 내가 저장해 놓은 배경으로 선택을 해서 고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장소, 좀 엄한 장소에 있더라도 지금 이렇게 배경이 다른 배경으로 깔려지니까 깔끔하게 보이겠죠? 이런 게 그린 스크린이라고 해요. 자, 요거는 뭐냐면 챌린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런 챌린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내가 만약에 관심이 되는 어떤 챌린지가 있다면 그냥 추가하기 누르시면은 이렇게 콜라보라고 하는구나. 콜라보에 우리 릴스가 같이 추가가 돼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노출 부분에서는 관련된 것만 조금 더 닿기는 하겠지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 게 이제 콜라보. 자, 그 다음 여기 15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릴스는 보통 영상이 15초에서부터 1분 30초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상의 길이를 얼마나 찍을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90초가 1분 30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간대를 설정해서 맞춰서 놓을 수가 있는 거. 그리고 요거는 배속이에요. 몇 배속으로 찍을 거냐. 요거는 레이아웃인데요. 동영상 레이아웃에서는 여기를 눌러보면은 이렇게 가로 분할이나 뭐 세로 분할 등의 내가 원하는 대로 분할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렇게 해서 세로 분할로 찍겠다, 가로 분할, 세 분할로 찍겠다 라고 해놓고 밑에 있는 이 버튼을 꾹 누르면 이렇게 촬영. 그리고 일부를 또 꾹 눌러서 촬영. 또 일부를 꾹 눌러서 촬영. 이렇게 하면은 세 개 화면이 같이 동시에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지금은 정신없지만 배경에서 하면요 좀 예쁘게 이렇게 컷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게 레이아웃.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거 시계 모양은 타이머라고 합니다. 그래서 눌러보면은 카운트를 몇 초를 셀 건지 그거를 체크를 해줄 수가 있어요. 밑에는 듀얼이라는 게 있는데 이 듀얼은 뭐냐면 전면부랑 후면부 카메라가 같이 보이게 하는 거예요. 듀얼이라고 해요. 만약 타이머 카운트다운을 3초로 설정을 했다 라고 했을 때는 타이머가 제가 여기 이제 실행을 눌러보면 3, 2, 1 체크한 후에 그 다음부터 이렇게 촬영이 되게 됩니다. 그런 게 타이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스처 컨트롤은 뭐냐면요. 이 제스처 컨트롤은 손으로 이렇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촬영을 하는 거예요. 실제 내가 만약에 타이머를 3초로 해놓고 저기 가서 팔짝 뛰는 영상을 찍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3초 만에 뛰어가서 찍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쵸? 특히나 이제 요즘 같은 경우 유명 가수들의 춤을 따라 추는 그런 커버가 유행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거를 예를 들어 10초로 맞춰놓고 저기 가가지고 자세 잡고 제대로 출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제스처 컨트롤이라는 게 필요하기도 한데요. 일단 뭐 삼각대로 이 핸드폰은 설치를 해 놓을 테고 저기 적당한 위치에 가서 손을 이렇게 보여주면은 얘가 제스처 컨트롤로 그 이후에 이제 3초를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촬영을 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제스처 컨트롤이라는 기능이에요. 자, 그리고 배치라는 게 나오는데 이 배치는 뭐냐면 가끔 우리가 릴스 영상을 찍을 때 전의 장면과 이어지게 찍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한동안 유행했던 그런 릴스 영상이긴 한데 장소는 그대로인데 사람이 자꾸 옷이 바뀌는 그런 영상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 배치를 활용하셔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배치 같은 경우는 눌러보면 이전에 찍었던 영상이 이렇게 비춰서 보입니다. 그러면 그 영상에 현재 그 화면을 대략적으로 맞춰놓고 촬영을 한다면 거의 그냥 장면이 그대로 있는 상태로 보이게 되겠죠.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어디 이쯤 되나요? 어쨌든 그러고 누르면 그때부터 이렇게 화면이 맞춰져서 또 나오게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하는 게 여기 배치라고 해요. 어쨌든 만약에 이렇게 찍었다면 다음 버튼을 누르면 다음부터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그 화면이 같이 다 연결돼서 이렇게 나오죠. 그때부터 이렇게 화면이 오디오를 눌러서 만약에 음악을 넣게 된다면 그 음악이 같이 들리게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음악이 너무 시끄럽게 들린다 라고 한다면 컨트롤을 이용해서 원래
원래 그 릴스에 들리는 음악을 줄이고 카메라 오디오 소리를 뭐 키우는 형태로 조절해서 맞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이스 오버는 목소리를 집어넣을 때 보이스 오버라고 하고요. 저장됨이라는 건 뭐냐면 음악 중에서 내가 주로 쓰는 음악이 있다면 저장을 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 저장됨. 사운드 효과에서는 초인종 소리가 있긴 하지만 뭐 많진 않아서 어쨌든 이런 소리를 효과음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어렵진 않았죠? AA는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글씨를 뭔가 쓰실 때 활용할 수 있고, 여기 있는 웃는 얼굴은 스티커. 그런데 보면 스토리랑 좀 다른 점은 스토리에는 하이퍼링크를 연결할 수가 있었지만 릴스에 있는 그 스티커에는 하이퍼링크 연결하는 건 없어요. 요 플러스 요건 뭐냐면 우리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을 때 PIP처럼 그 사진을 가져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효과예요. 그래서 얘를 터치해보면 이렇게 원형으로, 사각형으로, 하트로, 별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크기를 조절해서 이런 식으로 집어넣고 싶을 때 쓰시는 게 아까 그 플러스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GIF는 저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그냥 인스타그램에서 우리가 GIF를 찾아서 집어넣는 게 GIF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효과. 그리고 이런 구성 요소들이 원래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져서 보이게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 좀 조절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밑에 동영상 편집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듬을 쓸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영상을 3번에 걸쳐서 잘라서 찍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3컷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내가 영상을 추가하겠다 그러면 요거 눌러서 사진이나 영상을 추가할 수도 있고, 요 중간에 요 짝대기들은 뭐냐면 화면 전환 효과예요. 그래서 여기 전환될 때 효과를 나는 이렇게 장면이 전환되게 하겠다. 또는 여기 전환될 때 효과를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넘어가는 워프 효과로 넣겠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보면은 그 효과가 이렇게 적용이 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음악 같은 경우는 조정에 가셔서 아까 요 음악이 있으면 원하는 섹션에 이렇게 오디오를 다시 맞추는 게 가능하고요. 또는 교체하기를 눌러서 다른 음악으로 바꾸는 것도 돼요. 그리고 아까 요거는 제가 여기 사진을 하나 넣은 건데 이 사진의 경우도 보통 스티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시작은 여기서부터 나오게 하고 싶고 끝은 여기까지만 나오게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시작과 끝을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출 수도 있고, 또는 얘를 수정을 누르면 원하는 대로 다시 위치를 바꾸거나 모양을 바꿔서 넣는 것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요 스티커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 크기에 맞게 맞춰 놓을게요. 끝에서 조절해도 되는데 여기 맞게 이렇게 이만큼만 이제 보이고 나머지는 안 보이겠죠? 그래서 이 릴스 자체에 물론 우리가 그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들을 어차피 배웠다 보니까 특별히 뭐 이걸 꼭 써야만 한다 이거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잘 되어 있기는 해요. 자, 만약에 글씨를 적는다. 그때는 텍스트 추가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컷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잘라내겠다. 그럴 때는 분할, 또는 얘가 너무 빠르다 또는 느리다 라고 한다면 속도를 조절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기본적인 영상 편집에서 쓸만한 기능들은 거의 들어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자, 어쨌든 텍스트 적는 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텍스트 추가하고 마음에 드는 텍스트의 형식을 고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릴스 연습이라고 제가 적고 나서 이거를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해볼게요. 크기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완료 누르면 이렇게 잘 들어가는 게 보이죠?
텍스트는 어렵지 않게 이렇게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러 글자를 넣어도 되고요. 원래 편집하면은 저것만 뜨지 않는데 지금 약간의 에러가 있네요. 원래는 이 밑에 떠야 되는데 지금 안 뜨고 있죠? 네, 어쩔 수 없죠. 인스타그램이 생각보다 에러가 좀 있기는 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만약 다 됐다면 다음을 누르면 이렇게 미리 보기 창이 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커버 수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그 부분으로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고요. 또 카메라 롤에서 추가는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 이 쇼츠의 그 커버 이미지를 만들었다 라고 한다면 그 이미지를 여기서 불러다가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커버를 넣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부분은 캡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다가는 우리가 문구를 가급적이면 자세히 좀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쇼폰 컨텐츠를 올리는 건 좋은데 이 컨텐츠, 이 동영상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유튜브가 모릅니다. 유튜브가 아니죠. 인스타그램이 모릅니다. 실제로 인스타그램은 그냥 사진이다, 동영상이다 정도밖에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올리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한 커버, 여기 캡션을 좀 집어넣어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캡션 넣을 때 해시태그도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밑에 보면은 사람 태그는 만약에 같이 찍은 사람이 있으면 집어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제 추가의 경우는 우리가 이게 어느 것에 좀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보여달라고 선택을 하는 게 주제 추가예요. 그래서 뭐 강아지에 관심을 보는 사람에게 추천을 하게 한다든지, 어쨌든 내가 저 쇼츠, 즉 릴스와 어울리는 그런 주제를 3개까지 선택할 수가 있고요. 해당 위치가 있다면 위치 추가까지 하고 공유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없으면 그냥 추가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릴스가 올라가게 돼요. 지금 그냥 제가 릴스 연습입니다 라고 해볼게요. 뭐 이렇게 적고 제가 공유하게 해보면 이 릴스가 이렇게 올라가서 나오게 되는 거고, 지금 화면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찍은 게 올라간 거예요. 밑엔 릴스 공유된 거 보이죠? 자, 릴스를 이렇게 올릴 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게시글에도 같이 릴스가 올라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릴스를 올릴 때 만약에 내 계정에 팔로우가 많다면 그 팔로우들에게 릴스 올린 게 뉴스피드로 공유가 돼서 보이겠죠. 그리고 그 팔로워들이 만약 이 릴스의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적거나 어떤 액션을 보일 거예요. 만약에 그런 액션들이 많이 있다라면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만한 우리 주제랑 캡션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 릴스가 더욱더 많이 확산이 돼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금처럼 그냥 아무렇게나 쓴 이런 릴스보다는 이런 릴스 같은 경우는 약간은 정보를 주는 어떤 내용을 담거나 했을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자기가 뭐 저장을 해서 다음에 따라서 만들고 싶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더 오래 보게 되거나 이런 상황이 되게 되고, 그 내용은 그렇게 된 부분은 인스타가 생각했을 때 이 영상이 되게 좋은 영상이구나 라는 인상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릴스가 보이게 되는, 즉 릴스가 떡상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갖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인스타그램의 쇼폰 컨텐츠 릴스에 대해서 만드는 방법 가볍게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 릴스는 꼭 지금 만들어서 올려야만 한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찍어 놓은 그 영상이 있고 그거를 예전에 캡컷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쇼폰 컨텐츠가 있다. 그럼 바로 그걸 올리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저번에 찍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골라 볼게요.
많이 가네. 잠깐만요. 요거던가? 맞네요. 자, 요거는 저번에 만들었던 거 기억하죠? 요거 저희 가족에서 만들었었으니까 이거를 올리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선택해서 다음 누르시면 돼요. 어차피 음악도 다 넣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뭐 별다르게 할 건 없고, 만약에 여기 음악을 바꾸겠다, 그럼 음악을 바꾸거나 아니면 대사를 더 넣겠다, 넣는 거나 뭐 스피커 이런 거는 다 됩니다. 어쨌든 여기다 이제 뭐 앞에 여기 커버 바꿀 거면은 커버 수정해서 넣는 거 선택해서 넣으면 되고, 아니면 여기 이제 나머지 내용을 적으면 되죠. 보세요. 짧게만 적을게요. 이게 매번 이모지 찾으려도 이게 일이라 모양을 찾아야 되는데 못 찾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 이렇게 뭐 골라가지고 뭐 체크해서 뭐 운영시간 뭐 언제 뭐 이런 식으로 오전부터 뭐 오후 언제까지 그리고 체크해서 뭐 해서 뭐 또 내용 쭉 적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적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고 공유하시면은 이게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릴스를 만들어서 올리는 거는 우리가 이미 쇼폼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올리실 때 좀 주의사항만 말씀을 드리면, 이 릴스 영상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쪽에 좋아요라든지 이런 댓글 그리고 저장하는 것들이 이쪽에 뜨죠. 그리고 이 밑에는 이렇게 나만 뭐 스스로 찍는 릴스 또는 뭐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펼쳐져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릴스를 내가 쇼폼 컨텐츠 목적으로 해서 릴스를 만드실 때는 일단은 오른쪽 하단 부분과 하단에는 가급적이면 내용을 적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 위쪽에다 적어야 그래도 가려질 일이 없겠죠. 요거 캡션 이렇게 눌러서 펼쳐보면은 그만큼 이렇게 가려져 보이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렇게 나오니까 가급적이면 여기 위쪽에 적는 게 나아요. 얘는 뭐 캡션이 짧으니까. 제가 진짜 멋있는 사진 보여줄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면 릴스의 거의 대다수가 이 위쪽에 이렇게 캡션하고 상관이 없이 가려지지 않게 글씨나 이런 걸 적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 안 가리지게 하려고. 자, 릴스 올려보시는 거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간이 지금 2시 12분이니까 조금 쉬었다가 요거 릴스 하나 가볍게 한번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릴스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사진을 여러 개 선택해서 릴스를 만들 수도 있어요. 사진은 만약 릴스에 놓고 내가 올릴 사진들을 꼭 골라요. 예를 들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렇게 제가 사진을 골랐고요. 8개. 그리고 다음 누르면 알아서 사진의 경우는 이렇게 오디오에 클립을 싱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음악에 맞춰서 알아서 이렇게 아이고 정지 버튼을 눌렀네요. 이런 식으로 그냥 핑크가 맞춰져서 나오거든요. 오디오를 딴 걸 고르면 그에 또 맞춰져서. 그래서 다음 눌러서 요거 이제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까 그 동영상 편집해서 올리시면 되게 그렇게 맞춰지기 때문에 만약 릴스 영상이 딱히 준비가 안 돼 있으신 분은 그냥 사진을 이렇게 선택해서 넣고 여기 이제 뭐 전환 효과 넣거나 텍스트를 넣거나 이런 것들을 꾸며서 넣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편집에서 여기 위쪽에 보면 이렇게 톱니바퀴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눌러서 기본 엔딩 추가를 꺼주세요 라고 했었거든요. 요거를 안 끄면 뒤에 저런 게 붙어요. 물론 저렇게 붙어 있다 라고 한다면 그 해당 프로젝트 가서 그걸 지우고 다시 인코딩 하시면 되기는 한데 어쨌든 그것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걸 꺼놓고 만드시는 게 편해요. 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릴스 영상을 하나 올리셨다면 이 릴스 영상을 우리 톡방에다 한번 공유를 해볼까 하거든요. 릴스 영상을 공유하고자 할 때 해당 릴스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종이 비행기 모양이 있어요. 여기를 누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링크 복사 또는 공유하기를 눌러서 바로 이렇게 우리 채팅방이 있다면 채팅방에다 공유를 해도 됩니다. 안 보이니까 찾아야겠네요. 그럼 선택해서 확인하면은 릴스 영상이 공유가 되겠죠? 물론 릴스만이 아니라요. 게시글도 공유가 되고 그리고 스토리도 공유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연습했던 거니까. 네, 릴스 영상은 어디서 보냐면 프로필 창에 릴스를 보시면 릴스 영상 보입니다. 여기서 공유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로 해볼까요? 성수동 한복판에 그러면 이거를 공유할 거니까 여기 종이 비행기 이거 공유하기 그리고 우리 카카오톡으로 할 거니까 카카오톡에 우리 방 해서 확인 이렇게 하시면 공유가 쉽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릴스 올리신 거 한번 이렇게 공유해 보세요. 여기는 그렇게까지 안 적기도 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좀 잘 찍는다 하신다면은 많이 올려서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타리는 되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애견 쪽이니까 여성층들이 보통 이제 20대 30대 여성층이 주 고객층이거든요. 여기에서는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팔로우도 해서 볼 수도 있고 한 부분이니까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흰색, 파란색 색안경을 쓰면 글씨가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인스타그램의 프로페셔널 계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개인 계정이지만 프로페셔널 계정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연습했던 계정으로 다시 일단 가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마케팅에 쓰겠다 라고 한다면
몇 명이나 유입이 됐고 어떤 영상이 또는 어떤 피드가 얼마나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 거예요. 그런 걸 인사이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인사이트 정보를 보시기 위해서는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바꿔주셔야 되는데요. 우리 계정에서 프로필 편집을 눌러주시면 여기 밑에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전환이 있습니다. 요거 눌러서 프로페셔널 계정 도구 이용하기 계속 하고 카테고리 여기서 골라주시면 돼요. 만약에 우리 쇼핑 쪽이면은 제품 서비스라든지 쇼핑 및 유통 이런 거 괜찮겠죠? 완료. 이렇게 해당 그 카테고리를 골라주시면 계정 생성을 얘가 완료해 주고요. 비즈니스 계정이냐 크리에이터 계정이냐를 고를 수 있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판매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단체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체다. 그럼 이제 비즈니스 계정으로 가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냥 내가 유튜브 크리에이터예요. 또는 뭐 유튜브 말고 뭐 인스타그램의 인플루언서예요. 라고 한다면 크리에이터 계정으로 가시면 돼요. 크게 두 개의 차이점은 없어요. 자, 저는 만약에 제품 서비스를 판다면 비즈니스 쪽으로 선택을 하겠죠. 그리고 다음을 누르면 이렇게 홍보 이메일을 얘네가 보내게 할 거냐. 싫으면 체크 풀면 되죠. 자, 다음 홍보 이메일이 뭐냐면 인스타에서 나한테 메일을 보내준다라는 건데 안 받아볼 거면 끄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이건 이제 저희 연락처 정보 검토인데 만약에 비즈니스 주소를 적어서 넣게 된다면 비즈니스 주소까지 해서 연락처 정보를 표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전화번호가 있는데 연락처 정보 표시를 하면은 연락처로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에서 바로 나한테 전화를 할 수도 있게 그렇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는 연락처 정보 표시하진 않을게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스북에 연결 안 할 거니까 건너뛰기. 그러면 다 된 거예요. 여기 X 눌러서 닫아보면은 이미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로페셔널 계정이 되면은 여기 프로페셔널 대시보드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누르면 이 계정에 몇 명의 어느 기간 동안에 몇 명에게 도달이 됐고 팔로워는 얼마나 늘었고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뜨는 거예요. 실제 여기 도달한 계정이 없어서 좀 보기가 좀 애매하니까 제가 제 계정 원래 그냥 일반 개인 계정으로 가서 보여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뜨는 거죠. 프로페셔널 대시보드가 최근 30일 동안 몇몇 개의 계정에 도달이 되었다라든지 이렇게 눌러보면은 우리가 도달한 계정들은 어떤 계정이 도달이 됐나 봤더니요. 오히려 팔로워는 114명밖에 안 봤어요. 그런데 이 도달된 계정으로 보면 팔로워가 아닌 사람에게 292명한테 도달이 되어졌네요. 30일 동안. 네, 그리고 노출의 경우는 이게 이제 2824명한테 노출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게시글을 보면은 팔로워인 사람들에게도 많이 갔지만 팔로워가 아닌 사람들도 많이 보았죠. 이렇게 게시물과 릴스의 경우 팔로워만 보는 게 아니라 팔로워가 아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이유는 캡션하고 해시태그를 넣은 거 그거에 따라서 볼 수 있게 되는 거라 그런 것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토리는 저번에 얘기를 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스토리는 나랑 팔로우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스토리는 팔로워가 아닌 사람이 거의 적죠. 그죠? 자, 상위 컨텐츠. 요게 이제 아마 한 달 동안에 많이 본 컨텐츠라고 나온 건데요. 이게 아마 106번 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눌러보니까요. 좋아요는 17번 받았고 댓글은 9건 달렸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제 얼굴을 그냥 찍은 거지 뭐 특별한 게 없었거든요. 예, 그냥 팝업 스토어 갔다 왔다 뭐 이런 내용이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좋은 어떤 정보성 내용은 아니니 저장을 할 일도 없고 누군가한테 공유할 일도 없었겠죠. 그래서 어쨌든 도달된 거는 106번 도달이 됐고 그 중에 이제 참여 계정, 프로필 활동, 그러니까 프로필 눌러서 들어온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 팔로워가 86, 팔로워가 아닌 사람이 20 이렇게를 봤죠. 이거는 그냥 피드 글이니까.
기왕에 이 무렵 때 제가 쇼폼 컨텐츠를 많이 올리진 않았었다 보니까 게시물 인사이트가 딱 제가 마음에 들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 발렌타노 뷰티 팝업 같은 경우는 118번 조회가 됐고 좋아요 누른 사람 그리고 댓글 단 사람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도달도 보면은 팔로워가 아닌 사람한테도 꽤나 많이 도달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 재생을 보면은 최초 재생이 있고 다시 보기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최초 재생은 이 동영상 한 번을 그냥 쭉 보는 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냥 간단히 말하면 최초 재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동영상 안에 캡션이 있어서 자세한 내용을 보기 위해서 캡션을 눌러서 계속 봤다. 즉 이 동영상이 2번 이상 재생이 됐다 라고 한다면 다시 보기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재생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다시 보기가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좋은 그런 게시글이겠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시청시간과 평균 시청시간까지 체크를 하고 있는 게 보여요. 좋아요, 댓글 단 거 이런 것들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것도 어떤 정보를 주는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많이 보거나 했던 건 아니었고 그냥 간단하게 제가 실습용으로 만들었었던 쇼폼 컨텐츠였죠. 예를 들어서 쇼폼 컨텐츠 올렸던 것 중에 보면은 이게 이제 쇼폼 컨텐츠 올렸었던 내용들 중인데 예를 들어서 루이비통 팝업 스토어 루이비통 팝업 스토어 다녀왔어요. 1주 왼쪽은 그러면 이게 이제 1608번 재생이 됐고 그리고 좋아요 댓글 달린 거 그리고 보시면은 이런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어떤 글들의 경우는요 이렇게 내가 팔로워인 사람은 오히려 덜 봤는데 팔로워가 아닌 사람이 굉장히 많이 본 걸 살펴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좋아요나 댓글 이런 거 달려지는 것도 아마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주얼리, 액세서리, 키링 등 만드실 때 그냥 지금은 가볍게 한 번씩 만들어 보시지만 나중에 이렇게 반응이 좀 좋은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걸 가지고 떡상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떡상하는 그런 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안에 정보를 담는 그런 릴스를 만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보면 1958건 조회했고 이런 것도 보면 1800건 정도 조회를 했죠. 그죠? 프로페셔널 계정은 몇 네. 개 정도 만드셨어요? 5개 정도는 됐던 것 같기는 해요. 계정마다 할 수는 있는데 안 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무조건 다 됐다라고 할 수는 없었던 것 같고 프로페셔널 계정은 아마 개수 제한은 있었을 거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5개인가 저 정확지는 않은데 대략 그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주요 내 상업용으로 쓰실 계정들은 프로페셔널 대시보드를 해놓으면 인사이트 보시기도 훨씬 더 나으실 거다. 뭐 나았다기보다는 개인 계정에서는 아예 안 보이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바꾸었을 때는 개인 계정과 조금의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게시글들이 올려져 있을 때 이 게시물을 눌러보면 인사이트 보기와 게시물 홍보하기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계정에 지금 이 게시물의 인사이트를 보겠다라고 한다면 각각의 계정의 인사이트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네, 참여 팔로우가 아닌 사람들도 참여를 했네요. 어쨌든 요거를 만약에 내가 홍보하겠다. 그럴 때는 여기 보시면 게시물 홍보하기가 있습니다. 요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광고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는 2가지의 광고 형태가 가능한데요. 일단은 인스타그램 피드 자체를 광고하는 인스타그램 피드 광고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인스타그램 안에서가 아니라 페이스북을 쓰고 계실 때 페이스북 광고 관리자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같이 올릴 수 있는 그런 광고가 있어요. 그렇게 광고의 종류는 2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전자의 경우는 어차피 인스타그램을 가지고 있으면 피드 광고는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해놓으면 가능하니까 쉽게 올리실 수가 있으실 거고
두 번째 후자의 경우는 페이스북 계정이 있으셔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전자의 내용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인스타그램 피드 광고는 그래서 어떤 게시물이나 아니면 내가 올렸던 이런 뭐 릴스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게시글이나 릴스가 있을 때 여기 홍보하기라고 보여요. 요거 눌러서 홍보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라이센스가 부여가 되어 있어서 안 된다라니까 새로운 오디오로 바꿔서 음악을 바꿔 넣거나 아니면 다른 걸 이제 홍보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 거고, 게시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음악 따로 넣은 게 없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눌러볼게요. 게시물 홍보하기에서 요것도 지금 제가 음악을 때 넣었었네요. 모두 행복해져라 음악 없이 홍보하기 하시면 돼요. 릴스에 있는 음악들은 릴스 자체에서 쓰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홍보를 하게 되면 이제 저작권을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저렇게 뜨는 거예요. 자, 어쨌든 목표는 이렇게 세 가지가 떠요. 프로필 방문 늘리기라는 거는 사람들이 우리 프로필을 둘러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광고를 보고 그냥 알아보기 누르면 우리 그 계정 화면으로 프로필로 넘어가게 하는 게 프로필 방문 늘리기고요. 웹사이트 방문 늘리기의 경우는 더 알아보기를 누르면 그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이게 해주는 게 웹사이트 방문 늘리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팔로우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약 광고를 한다. 그러면은 프로필 방문 늘리기가 맞을 거고, 나는 팔로우를 늘리기 위한 목적보다는 내가 예를 들어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요. 또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어요. 라고 했을 때 그 유튜브를 또는 내 쇼핑몰을 키우기 위한 목적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 웹사이트 방문 늘리기가 맞겠죠. 그리고 메시지 늘리기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학원 홍보를 한다라고 한다면 학원의 어떤 과정을 예를 들어 4월 뭐 언제 연다라고 했을 때 그 과정에 대해서 사람들을 받아서 상담을 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이 메시지 늘리기라는 걸 활용을 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 이름하고 연락처를 적어서 저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내게 되고 저는 그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상담을 완료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들어가게 하는 건 메시지 늘리기예요. 그래서 종류는 그렇게 세 가지 목표 중에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유튜브라는 계정을 운영하고 있고 그 계정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웹사이트 방문 늘리기가 되겠죠? 물론 내가 스마트 스토어를 하고 있고 거기서 기획전을 하고 있고 그 기획전 페이지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다. 그때도 웹사이트 방문 늘리기일 거고요. 자, 그럼 웹사이트 방문 늘리기를 제가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뜹니다. 이 부분은 뭐가 원래 뜬 거냐면 제가 이 계정에 연결했었던 웹사이트가 뜬 거예요. 근데 요게 꼭 여기로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수정 눌러서 고치면 돼요. 그래서 웹사이트 주소는 난 이거 말고 이번에 내가 광고할 건 유튜브의 채널 주소야 라고 한다면 이 필수 항목에는 우리 유튜브의 채널 주소를 복사해서 넣겠죠. 그죠? 그래서 이 URL은, 이 웹사이트는 내가 말하자면은 더 알아보기라든지 어떤 그 버튼을 눌렀을 때 넘어가게 할 웹사이트의 주소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구이 이제 항아리 요거를 이제 선전하는 릴스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릴스 홍보하기를 한 다음에 그걸 이제 더 알아보기를 누르면 예를 들어 그걸 살 수 있는 랜딩 페이지로 넘어가게 하겠다. 그럼 그 랜딩 페이지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행동 유도 버튼에서는 뭐 더 알아보기, 뭐 지금 구매하기 등의 다양한 버튼들이 있는데 이 버튼에 대해 뭐가 다른 건 아니고요. 모양을 어떻게 뜨게 할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지금 구매하기가 아닐 테고 동영상 더 보기 이런 쪽으로 만들겠죠. 그쵸? 그럼 유튜브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제품을 사러 넘어가게 하겠다. 그러면은 지금 구매하기거나 더 알아보기거나. 그죠?
그래서 그렇게 연결하는 창이라 보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네일샵을 한다. 그럼 어때요? 지금 예약하기로 해서 예약 링크로 연결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그거는 행동유도 버튼은 여기 웹사이트를 내가 뭘로 연결했느냐에 따라서 그에 맞는 멘트를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웹사이트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체크해서 계속 설명할게요. 그래서 웹사이트는 제가 바꿨어요. 여기 바뀌어졌죠, 그쵸? 그리고 다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타겟을 선택할 수 있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타겟은 일단은 특별 광고 카테고리는 정치나 선거 뭐 이런 데 해당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자동이라는 건 뭐냐면 회원님의 팔로워와 유사한 사람들을 타겟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내가 내 계정이 막 엄청 막 인플루언서 계정이고 진짜 막 팔로우를 막 많이 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아직 우리 계정은 엊그저께 만든 계정이고 뭐 팔로우라고 해봤자 별 사람들 없죠. 그러면 이걸로 자동으로 하실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직접 만들어야겠죠. 요거는 이제 제가 실습하면서 그 전에 이제 만들어 놓은 타겟들이니까 저는 직접 만들기로 할게요. 그럼 타겟 이름은 내가 알아보기 쉽게 지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유튜브라고 그냥 지었는데 저는 유튜브 각이라고 해놓을까요? 뭐 어쨌든 내가 알아보면 돼요. 타겟 이름이 어딘가에 노출되거나 하는 건 아니고 나만 보는 구분용 이름이에요. 위치는 뭐 어디 나오든 크게 상관은 없는데 예를 들어 유튜브는 온라인이니까 사실 상관이 없죠. 근데 만약에 나는 대한민국에만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럼 대한민국으로 해서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이 우리나라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러니까 해외에 내가 원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으로 맞추셔도 돼요. 아니면은 만약에 오프라인에 어떤 장사를 하신다면은 대한민국은 너무 넓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울이라든지 뭐 광진구라든지 내가 좀 더 구체적인 그 지역 범위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관심사는 무엇에 관심을 갖는 사람인지 이런 건데 만약에 글쎄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항아리라고 한다면은 어떨까요? 뭐 요리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도 타겟이 괜찮으실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캠핑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도 쓸만하겠죠. 그쵸? 타겟은 어쨌든 여러 개로 설정을 할 수는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딱히 관심사로 정하지 않을 거면은 이 부분은 비워놔도 돼요. 그리고 연령 및 성별인데요. 여기는 이제 18세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럼 내가 원하는 나이대, 그러니까는 내 진짜 고객층이 될 수 있을 법한 나이대를 고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제 컨텐츠라고 했을 때는 거의 다가 이제 보면은 뭐 엑셀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아예 뭐 블로그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니까 그걸 좀 관심을 가져야 할 만한 나이대를 맞추겠죠. 65세까지는 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원하는 나이대를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한 40대 중반까지로 해볼게요. 남성, 여성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여성들 대상이면 여성만 체크를 할 테고 남성, 여성 상관없다 하면 다 체크한 채로 두겠죠. 어쨌든 이런 게 타겟이에요. 그래서 타겟 예상 규모가 잡혔는데 이 9.8M이라는 건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단위가 밀리언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체크. 자, 그럼 타겟도 설정을 했겠다. 다음을 누르게 되면 예산을 설정할 수 있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일 내가 얼마씩 드릴 건지에 따라서 추산 도달수가 달라져요. 왜 우리 기름에 연료를 넣었을 때 갈 수 있는 양이 다르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1일 8달러씩 들게 하겠다. 기간은 예를 들어서 나는 5일 동안 하겠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40달러 정도 나가게 될 테고 추산 도달은 7,100에서부터 뭐 19,000 사이 정도가 되네요.
자, 다음을 누르게 되면 이제 검토가 들어와지게 되는데요. 이때 결제 수단을 집어넣으셔야 실제 광고가 나갑니다. 결제 수단은요, 비자 카드랑 BC 카드, 마스터카드, 아멕스 카드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결제 수단을 여기다가 추가를 해서 넣고 다음 누르면 이렇게 떠요. 아까 얘기했듯이 비자, 그리고 마스터카드, 아멕스 카드, 그리고 아마 이게 뭐더라? 어쨌든 이런 모양들이 카드에 그려져 있어야 돼요. 이런 게 안 그려져 있는 거는 카드를 등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 페이팔까지 돼요. 그렇게 해서 다음 하면 이제 카드 번호랑 적는 란이 나오죠. 그래서 카드 번호랑 CVV 등을 다 적고 저장을 하시면 이게 이제 여기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결제 수단이. 그리고 게시물 홍보하기 하면 24시간 내에 이제 검토가 끝나는 대로 홍보가 됩니다. 보통 한 24시간이라고 한지만 30분 안으로 되기는 해요. 그래서 검토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홍보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광고가 나가게 되는 거고, 아까 그 예산 정도 아니면 예산보다 좀 더 많이 그 정도가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광고는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해주시는 게 가능하니까 뭐 그렇게 생각했을 때 뭐 인스타그램 광고가 어렵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보면 네이버 같은 경우 클릭당 광고잖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좀 싸게 들어가는 것도 있기는 하니까. 뭐 프로필 방문 늘리기는 뭐 별건 아니고 우리 프로필로 넘어가게 하는 거고, 아까 여기 메시지 늘리기 같은 경우는 어디서 그 메시지를 받을 건지, 인스타그램에서 받을 거냐 뭐 이런 거 고르고, 행동 유도 버튼 고르고 해서 다음 누르면 타겟 골라서 그 타겟한테 예상 기간 동안 보내게 되면 그 타겟이 보고 그 만약에 이 서비스를 내가 받겠다 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름하고 연락처를 남겨놓겠죠. 그럼 우리가 전화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요 메시지 늘리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게시물 홍보하기까지 해서 일단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여기까지 그리 어렵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는 여러가지 링크를 연결할 수 있는 인포크 링크를 할 건데요. 중간에 끊기는 게 좀 싫어서 일단은 중간에 끊기는 게 싫어서 지금 3시 4분이니까 요거를 잠깐 먼저 설명하고 여기로 갈게요. 순서를 살짝 바꿀게요. 얘가 6번, 얘가 5번. 순서랑은 사실 상관이 없는데 얘가 더 빨리 설명하니까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는 간단하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스타그램은 PC 버전으로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단 모바일에서 주로 관리를 하게 되고요. PC 버전에서는 몇몇 가지 제약은 있다 보니 그런 차이를 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해요. 자, 인스타그램을 제가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인스타그램이 나오고, 저는 지금 제 계정으로 일단 들어갈게요. 문을 열었다고? 네, 이게 이제 PC 버전의 인스타그램이에요. 비슷하게 생겼죠? 여기서는 내 계정이 떠 있는데 여기 전환을 눌러서 다른 계정도 연결할 거면 다른 계정의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 적어서 연결하면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어떤 계정이 또 있었냐? 저도 이름을 모두 기억하진 않다 보니까 만약에 이렇게 다른 계정을 적어서 로그인을 하면 그 계정으로도 여기서 전환해서 볼 수 있게 그렇게 뜨는 거예요. 잠깐 저장해서 보면은 이렇게 전환 누르면 아까 원래 계정을 하려면 원래 계정 눌러서 전환. 그래서 계정 전환도 당연히 가능해요. 그죠? 자, 이 위쪽에는 우리 스토리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계정하고 팔로우 되어 있는 사람들이 올려놓은 스토리를 보거나, 그죠? 그리고 여기 밑에는 피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피드들, 그런 것도 넓게 볼 수가 있죠. 저거 어떻게 찍었지? 신기하다. 자, 어쨌든 좋은 거는 뭐 좋아요를 누르거나, 뭐 댓글을 달거나, 아니면 누군가한테 공유하는 것까지도 다 가능하기는 해요. 자, 그리고 여기 검색에서는요, 검색을 해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이렇게 적으면은 그 계정을 들어가서 뭐 구경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하기도 하죠. 뭐 팔로우도 할 수 있을 거고 메시지도 보낼 수 있을 거고 어려운 건 없어요. 자, 탐색 탭은 내가 관련 있어 할 것 같은, 관심 있어 할 것 같은 것들을 인스타에서 보여주는 공간이에요. 릴스는 릴스를 보는 공간이겠죠? 마찬가지로, 네. 이거 전화 끝나고 가면 안 될까? 자꾸, 아니, 자꾸 전화 나가서 받든지, 전화 끝나고. 자, 그래서 릴스는 그냥 릴스를 보는 곳이에요. 뭐 좋아요를 하거나 댓글을 남기거나 이런 거 가능하고, 메시지는 내가 이제 메시지 받은 것들 보거나 메시지를 보낼 때, 그리고 요 하트는 알림. 그러니까 실제 보시면요, 거의 기능들이 모바일 인스타나 PC 인스타가 비슷하긴 하죠. 근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만들기를 할 때 얘는 게시물하고 라이브 방송밖에 못 만들어요. 즉 스토리를 올리거나 릴스를 올리는 거는 이 모바일 인스타에서만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PC 인스타에서는 일단은 댓글 달기가 되게 편해요. 왜? 우리가 키보드보다는 모바일로 치는 게 더 불편하잖아요. 그런 점에선 댓글 달기가 더 편하기도 하고, 만약 인터넷 찾아서 뭐 예를 들어 뭐 카드 뉴스를 미리 캔버스에서 만들어서 올린다든지 이런 간단한 게시글 올리는 거는 우리가 PC 버전에서 더 편한 거는 맞아요. 그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스토리를 올리거나 릴스를 올리는 거는 PC 버전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딴 거는 뭐 특별한 거는 없고요. 요건 이제 계정인데요. 프로필 계정. 인사이트도 물론 이렇게 볼 수 있게 나와요. 되게 깔끔하게 나오죠? 네. 그리고 여기서 프로필 편집도 가능하긴 한데, 보시면은 웹사이트의 링크는 모바일에서만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바꿀 수 없게 되어 있더라. 요런 정도가 좀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PC 버전의 인스타도 모두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뭐 크게 설명할 내용들은 아닌데, 일단은 모바일에서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까봐 PC에서도 가능은 하고, 차이점이 다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린 거고요. 지금 3시 10분이니까 그럼 3시 20분에는 인포크 링크 이따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멀티링크인 인포크 링크를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사실은 멀티링크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은 되게 다양하게 많아요. 뭐 링크트리도 있고, 뭐 그 외에 링크인 바이오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저는 요 인포크 링크를 추천드리고 싶어서 요걸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냥 네이버에다가, 이건 그냥 핸드폰 화면이고요. 핸드폰 화면에 그냥 인터넷 들어간 거예요. 네. 얘는 앱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포크 링크 치시면은 인포크 링크에 사이트가 보일 거예요. 클릭해서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크리에이터를 위한 단 하나의 링크. 그리고 회원가입. 네, 맞아요. 가입하셔야 돼요. 회원가입 눌러서 가입해 볼게요. 동의하시고 완료. 그 다음 여기 아이디를 만드셔야 됩니다. 아이디는 뭐 그냥 우리 그 인스타그램 아이디랑 똑같이 만드시거나 하면 되겠죠. 뭘로 만들까요? 판다. 가능하대. 네, 가능하네. 마이클이
어려운 이게 아이디가 간혹하다고 나왔는데. 그럼 그걸로 해도 돼요. 응? 비밀번호. 여기 또 제 비밀번호다 보니까 가리고. 자, 비밀번호 적었고요. 휴대폰 밑에 적어서 인증번호 받기 하시면 인증번호가 오겠죠. 조금 기다려서 인증번호 온 거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메일 주소. 예, 그냥 쭉 적고 인증 완료됐고 하면은 인포크링크 가입 완료라고 누를 수 있게 버튼이 활성화가 돼요. 그럼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게 인포크링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카테고리 고르는 건데 마땅한 게 있으면 고르면 돼요. 만약 마땅한 게 없으면 건너뛰면 됩니다. 번호를 넣어야 되는데. 네. 사우스 코리아로 나오네. 건너뛰기. 연결 안 할 거니까 건너뛰기. 자, 이게 이제 인포크링크의 제일 첫 화면이에요. 자, 보면은 디자인은 여기 디자인 설정에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설정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고르는데요. 프로필 레이아웃은 이렇게 동그랗게 프로필 모양을 집어넣어서 꾸미는 거고요. 커버 레이아웃은 옆으로 이렇게 넓게 그림을 넣어서 꾸미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거 그냥 고르시면 돼요. 저는 커버 레이아웃으로 그냥 해볼게요. 여기 이미지는 여기서 클릭하시고 내 파일이나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카메라에 있는 거 가져올 거면 카메라에 마음에 드는 사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커버 레이아웃에 이렇게 사진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프로필로 할 것인지 커버 레이아웃으로 할 것인지는 마음에 드는 걸 그냥 골라주세요. 이렇게 들어갔어요. 프로필은 이 동그라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진짜 맘대로니까 뭘 골라야 한다 이런 건 없어요.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들어가게 하는 건 프로필 레이아웃. 네, 마음에 드는 걸로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배경 색상, 여기는 요 바깥의 색깔을 말해요. 그래서 나는 어떤 디자인 색깔로 할 것이냐. 만약 여기 마땅히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요 물방울 모양을 누르면 색상표에서 색깔을 고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색깔을 골라서 적용하셔도 돼요. 그 다음 한 줄 공지 눌러서 여기다 내용 적어 볼게요. 저는 좀 더 이쁘게 하기 위해서 이모지를 앞뒤에다가 넣어서 꾸밀 거고요. 간단하게 한 줄 공지를 적고 텍스트 색상과 배경 색깔을 내가 원하는 색깔을 고르시면 됩니다.
만약 제가 이렇게 고르고 설정 완료한다면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겠죠. 미리 보기 해보면 어떻게 뜨는지 보일 텐데 이렇게 위쪽에 이렇게 줄이 왔다 갔다 할 거고요. 얘가 이렇게 가고 한 줄로. 여기는 지금 링크를 아직은 연결을 안 한 상태니까는 이런 모양으로 떠 있을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디자인 설정에서 바꾸면 돼요. 분홍색 따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저는 배경색은 여기 지금 제품 색깔인 이 초록색 계열로 바꿔서 놔볼게요. 그럼 미리 보기 보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오죠. 그래서 약간은 톤 앤 매너를 지켜서 좀 만약에 여기 색깔이 만약 해당 색깔이 있으면 그와 좀 비슷한 색깔을 쓰시면 되게 좀 통일감 있게 보이기는 해요. 자, 일단 여기 위에만 얼른 꾸며주시고 링크 연결하는 거 얼른 설명드릴 거니까 위에만 얼른 꾸며주세요. 혹시 꾸미셨어요? 이 위에 여기 디자인. 아까 그 그러니까 여기서 커버 레이아웃이나 프로필 레이아웃 넣어서 꾸미는 거. 그리고 설정 완료까지 하시면 요 화면으로 빠져나오죠. 예, 맞아요. 거기까지. 자, 이제 그러면은 이 밑에 블록을 꾸밀 거거든요. 자, 여기 옆에 오른쪽 하단에 플러스 보이세요? 예. 눌러서 여기 링크 누를게요. 물론 나중에 다른 것들도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우리는 일단 링크로 하겠습니다. 링크를 누르면은 스타일은 썸네일, 심플, 카드, 배경 중에 선택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냥 썸네일로 할게요. 보통 인포크 링크 쓰시는 분들 썸네일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걸로 일단 디자인했고, 여기 연결할 주소에는 우리 유튜브를 했었으니까 유튜브 컨텐츠로 넣을까요? 네. 아니면 상품이면 상품 주소 넣으면 돼요. 우리는 유튜브 반이었다 보니까 유튜브 컨텐츠로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가서 우리 동영상 보면은, 내 동영상 보면은 여러 개 동영상이 있을 것이고, 여기서 마음에 드는 동영상, 그러니까 내가 올리고 싶은 영상을 선택해서 동영상 공유하면 주소를 복사할 수 있잖아요. 링크 복사. 그런 다음 아까 창으로 다시 와서 연결할 주소에 붙여 넣어요. 타이틀은 클릭하고 기다리면, 터치하고 기다리면 이렇게 따라오기는 하는데 요걸 그대로 쓸 필요는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수정해서 쓰면 돼요. 저는 기왕에 하는 김에 타이틀에도 좀 이쁘게 이모지를 넣으라고 하는 편이긴 한데 그건 맘대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에도 우리 썸네일 이미지가 자동으로 따라올 거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제대로 안 따라올 때는 내가 집어넣으면 돼요. 그리고 추가 완료. 이게 어디 갔어? 이렇게 하시면 블록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눌러서 아까처럼 링크해서 추가하시면 돼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유튜브 링크 중에 하나 넣어보죠. 유튜브 가서 만약에 내가 연결하고 싶은 거 선택해서 동영상 공유 하고 링크 복사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내천자 여기 눌러서 아까 링크 블록 와서 연결할 주소에 꾹 눌러서 붙여넣기. 타이틀 한번 터치하고 좀 기다리면 따라올 거예요. 근데 안 따라올 때가 있어요. 그럼 적으시면 돼요. 이미지도 원래는 자동으로 따라오는데 안 따라오면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 완료. 그러면 진짜 쉽게 넣어요. 어렵지 않죠? 얘네들 간의 순서는 여기 옆에 보면 점 6개 있잖아요. 여기를 눌러서 끌면은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배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튜브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인스타그램을 딱 들어왔을 때 유튜브 채널로 넘어가게 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은 그 중에 내가 이제 주로 보이게 하고 싶은 채널들,
또는 유튜브만 하시진 않을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쇼핑몰도 운영하고 있으면 쇼핑몰로 바로 가기, 블로그로 바로 가기 이런 식으로 링크들을 만들어서 넣어도 되겠죠. 어쨌든 이 부분은 그렇게 링크를 추가를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두세 개 정도 연습하셨으면 우리 요 링크 주소를 복사해서 인스타그램에 달고 오늘을 마칠 거예요. 자, 하나, 두 개라도 일단 올려보셨어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더 해볼게. 네, 알겠습니다. 검색 주소의 주소는 이거를 검색 주소는 가서 또 소지지 않겠지? 자, 이 위쪽에 제 아이디 보이죠? 뭐 판다, 뭐 9933, 뭐 여러분들 건 여러분들 아이디가 보일 겁니다. 여길 눌러요. 위에 그리고, 요거. 링크. 어디? 디자인 요거. 설정에 가서 디자인 설정 옆에 본인 아이디 보이잖아요. 안 보였는데. 아, 위에가 보이는데. 이건 위에. 아, 걔는 위에 있네요. 걔 위에 누르세요. 이거죠? 예. 복사. 그리고 복사. 네. 바로 확인하기. 응? 아, 닫기 해도 돼요. 요거. 닫기. 여기를 누르면 기본 주소로 복사 완료 뜨잖아요. 예. 그럼 닫아요. 예. 그리고 다시 화면을 줄여서 인스타그램으로 가죠.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으로 왔고 네. 여기 이 밑에다가 연결을 하고 싶어요. 이 웹사이트 있던데 원래 그냥 우리 유튜브 주소 정도 넣었을 건데 여기다가 인포크 링크를 연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프로필 편집으로 갈게요. 자, 우리 프로필에 프로필 편집 프로필 어떻게 가야 돼? 링크에서 원래 있던 스토어는 남겨놔도 되지만 굳이 두 개 있으면 더 선택이 복잡하니까 얘는 제거하고요. 여기 외부 링크 추가를 눌러서 아까 URL 복사한 거를 여기다 붙이고 뭐 여기는 뭐 쇼핑몰 또는 뭐 유튜브 간단하게 제목 적어서 체크 하고 나가면 여기가 이제 인포크로 연결이 됐죠. 이렇게 누르면 아까 만드셨던 그 인포크 링크 화면으로 넘어가서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누르면 그 영상으로 넘어가질 거고요. 그쵸? 뭐 여기 누르면은 뭐 그 다른 영상으로 또 넘어가지겠죠?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걸 멀티링크라고 해요. 오늘 전체적으로 인스타그램의 뭐 광고라든지 프로페셔널 계정 그리고 멀티링크까지 한번 쭉 살펴보았고요. 인스타그램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또 있다면 내일 오셨을 때 또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일단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걸 할 거냐면 우리가 블로그가 따로 놀고 그쵸? 유튜브가 지금 따로 놀고 그리고 인스타가 지금 따로 놀고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예를 들어 블로그에서 위젯이라는 걸 만들어서 달아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블로그 안에서 우리 인스타로도 바로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유튜브로도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연결시켜 놓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위젯 만드는 부분을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게요. 이게 잘